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일정한 속력 10m/s로 운동하던 질량 2kg인 물체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했어요. 자, 크기가 F인 힘이었고요. 그림 나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힘 시간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오케이? 자, 힘 시간 그래프는 뭘 의미하죠? 이때 민넓이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충격량이었어요. 아직 처음이니까 I라고 이렇게 표기해 줄게요. 민넓이가. 오케이? 예, 민넓이가 충격량이었어요. 그래서 요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요 넓이가. 오케이? 예, 요 넓이가 충격량이에요. 그러면 충격량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20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오케이. 그래서 충격량 I는 20 곱하기 2니까 40. 단위 볼게요. 자, I는 아예 이렇게 외워야 돼요. FT는 MV-V0는 델타 P를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래서 I 충격량은 충격력이에요. 얘는 뭐라고? 충격력, 힘력자 써서. 오케이, 이게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은 질량 곱하기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가로 열고 닫아야 돼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도 자주 물어요. 충격량이라 안 묻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I는 20 곱하기 2는 40이 바로 이게 충격량입니다. 됐죠? 자, 2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은 하고 묻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렇게 써놓고 주어진 것들을 여기다 대입만 시키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과학이 수학보다 쉬운 이유는 바로 대입만 시키면 돼요. 대입만. 다만 과학이 수학보다 어려운 부분은 어떤 공식에다가 대입시키냐인데 여기 이렇게 운동량, 충격량 문제는 식이 이거 하나예요. 대신에 운동량 문제가 있죠. 운동량. P는 MV가 있겠죠. 이거 말고 충격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오케이? 힘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충격량 문제예요. 그러면 식은 이거 하나예요. 식은 이거 하나.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만 시키시면 돼요. 됐죠? 자, 뭐뭐가 주어져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처음 속력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이게 10이에요. 오, 요게 10. 됐죠? 그 다음에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오, 여기 질량. 얼마요? 2. 이렇게. 자, 힘이 얼마요? 힘이. 20뉴턴. 힘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민넓이 자체가 뭐야? 벌써 40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는. 오케이? 2. 가로 열고. 나중속도 V.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알려주세요 하는 문제. 이거. 얘를 모르는 거야. 됐죠? 빼기 V0가 10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40는 이게 얼마 넣어야 돼요? 30을 넣으면 되죠? 맞죠? 자, 2 가로 열고 V-10이니까 양변 2로 약분해주면 20은 V-10 넘기면 V는 30m/s가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돼요. 그림 가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놓고 입으로 불어서 폭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발사체를 빨대 입구에 여기가 입구라고 써 있어요. 여기 입구에 여기다가 놓고 빨대의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빨대의 길이가 요만큼인데 푹 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와 가속돼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김에 힘을 받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그죠? 톡 하면 쫙 이렇게 한참 동안 힘을 받죠. 요만큼.
그리고 B는 빨대 출구에는 어때요? 자, 빨대가 요만큼인데 출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자,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얘가 표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힘을 받는 시간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때 부는 힘의 세계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약하게 푹 불고 누구는 세게 푹 부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힘으로 입김을 가해서 지금 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림 나의 PQ는 가에 AB에서 발사체가 빨대를 통과하는 동안 발사체가 받은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잘 봐. 얘는 빨대가 입구 여기서부터 출구 나가는 데까지 한참 동안 힘을 받죠. 그러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A는 요 그림 보시면 P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Q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맞죠? 이게 P고 이게 Q예요. 빨대로부터 힘을 어느 게 더 오랜 시간 받았나요? P가 더 오랜 시간.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 T. 이게 시간이에요. 누가 더 오랜 시간 받았어요? Q가 더 오랜 시간 받았죠? 맞죠? 힘은 같으나 여기 보세요. 힘은 같으나 P가 시간을 덜 받았고요. 오케이? P는 힘을 받는 시간이 작고요. Q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요. 됐죠? 그러니까 Q가 곧 뭐예요? Q가 A죠. P가 뭐예요? B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P가 오케이? B고 Q가 A예요. 넘어갈게요.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나에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나에서 오케이? 이 그림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이 면적이에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곡선이 만드는 이 면적은 바로 뭐예요? 충격량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충격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받은 충격량이다 맞는 말이에요.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P가 아니에요.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Q였어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어느 게 힘을 받는 시간이 오래됐나요? 자, P보다 Q가 더 오랜 시간 힘을 받았죠. 다시 말해서 A가 더 오랜 시간 힘을 받았죠. 보시면 여기 A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시간만큼 힘을 받았어요. 얘가 요만큼 오는 동안. 그런데 B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나가는 동안 힘을 받았어요. 힘의 세기는 같지만 시간이 달라요. 시간을 더 많이 받은 게 충격량이 크고 충격량이 큰 게 나중 운동량이 커요. 나중 운동량이 큰데 질량은 같아요. 이 발사체와 이 발사체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크다는 것은 속력이 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 발사체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 보다 크다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림가는 야구 선수가 운동량이 같은 야구공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야구공을 받은 다음에 이게 정지한 거잖아요. 야구공이 정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은 얼마요? 0이에요. 0. 운동량 P는 mv인데 나중 운동량은 이게 0이잖아요. 나중 속도가 0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0이에요. 그리고 처음 운동량은 서로 같아요.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A는 야구장갑을 움직이지 않고 B는 야구장갑을 뒤로 빼면서 다시 말해서 빵 잡는 경우와 빵 잡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포수들이 야구공을 잡을 때 빵 잡는 게 아니라 빵 잡아요. 빵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멈추는 데까지, 공이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야구공이 야구장갑에 닿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야구장갑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힘시간 그래프네요. PQ는 각각 A 또는 B의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PQ가
시간축과 이루는 넓이 PQ가 서로 같대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대요. 다시 말해서 뭐가 같다? 충격량이 같다. 맞죠? 자, A는 빵 받는 거고 B는 빵 하면서 받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볼게요. A의 그래프는 자, 이 A의 그래프예요. 빵 받는 거예요. 빵 받으면 어때요? 힘이 많이 가해지죠? 쓰는 데까지 공이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아요. 공이 멈추는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짧지만 손의 충격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A의 그래프는 P이다. A의 그래프는 P이다. 맞는 말입니다. 맞죠? 예.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이 넓이에요. 넓이. 이 넓이 충격량,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A에서 B가 작다가 아니라 같다예요. 야구 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예요. 평균 힘의 크기. 됐나요? 자, A와 B의 충격량은 서로 같아요. 넓이가 같아서. 는 FT예요. 그런데 A는 시간이 짧아요. 맞죠? A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충격력 힘이 커요. 여기 커요. A는. 반면에 B는 시간이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기니까 충격력이 작아요. 오케이. 야구장갑이 야구공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이 충격이에요. 충격력. 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A에서가 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빵 받으면 커요. 빵 받으셔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자동차의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자, I는 FT에서 맞죠? 충격량은 같아요. 얘는 일정이에요. 얘는 일정. 범퍼가 부셔지든 않든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력이에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띵 이렇게 쓰는데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힘을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에어백이에요. 에어백. 에어백도 어떻게 돼요? 내가 빵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뻥 하고 멈추게 만들죠. 맞죠? 그래서 에어백도 인체 모형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입니다. 자, 에어백도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늘립니다. 빵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뻥 하고 쓰는 거죠. 에어백이 찌그러지면서.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줄어들어요. 힘의 크기를 줄인다. 맞는 말이고요. 안전띠는 인체 모형이 이 안전띠는 팍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운동량 충격량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나왔어요? 앞에 배운 거 있었어요. 뭐요? 관성의 법칙 문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관성을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가던 방향으로 관성 때문에 튀어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띠는 인체 모형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관성을 줄이는 거예요. 뭐 관성을 줄인다기면 관성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니은디귿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어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당연하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들을 이 자동차 범퍼나 안전모가 깨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죠.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맞죠? 빡이 아니라 빡! 이 깨져야 좋은 거예요, 안전모. 안전모가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겉은 말짱한데 뇌가 큰 충격이니까 안전모도 알맞은 선에서 깨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빵 부닥치면 안전모가 튼튼한 게 좋아. 딱딱한 걸로 사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 규정이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한 안전모는 일정한 어느 정도 세기에서 깨집니다. 그래서 깨지면서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퍼도 마찬가지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안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퍼만 갈아버리면 되죠.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다. 충격량은 감소되는 게 아니죠. I는 FT에서 얘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입니다. 력. 그래서 충돌 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장치예요. 그림 가와 나 같이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을 하는 질량 M인 물체가 각각 서로 다른 벽과 충돌한 후 정지하였어요. 그런데 물체가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가는 보시면 그림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림이 좀 더 밀려나갔어요. 예? 가가 좀 더 밀려나갔고 나는 좀 덜 밀려나갔어요. 이 벽면이 좀 덜 밀려나갔어요. 그림 보시면. 가가 더 밀려나갔고 가가 더 밀려나갔고 나가 덜 밀렸어요. 그러니까 가가 어떻게 돼요? 뻥 이렇게 멈췄고요. 나는 뻥 이렇게 멈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충돌 시간이 가가 더 길어요. 가나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가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자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식이 하나예요. I는 FT는 M, V-VJ는 델타 P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아요. 맞죠? 그리고 구해볼게요. 자, 주어진 게 질량이 M이고 처음 속력이 V예요. 그러니까 구한 거 요게 주어져 있어요. 얼마요? M. 처음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처음 속력이 얼마요? V. 나중 속력이 얼마요? 나중 속력이 얼마요? 0. 정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됐죠? 는 계산하면 M 0 빼기 V예요.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게 충격량이에요. 는 얼마요? M V인데 마이너스 MV예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오케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예요. 그런데 뭘 물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은 게 아니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만을 물었어요. 크기.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방향. 이 마이너스는 빼기예요가 아니에요. 빼기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크기를 물으니까 절대값을 씌우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MV다 맞는 말이에요. 물체가 벽으로 받든 충격량의 크기예요.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죠? 충격량이 델타 P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에서도 나에서도 둘 다 어때요? 같죠? 그리고 그 값은 MV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도 얼마야? MV예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은 말이니까.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예요. 평균 힘의 크기는 자 봐요. 가는 땅 멈춘 거고요. 나는 땅 하고 멈췄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누가 더 길어요? 가가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가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힘이 더 작아요. 그래서 물체가 받는 힘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체가 벽으로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아요. 나가 더 커요. 나가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물체와 벽의 충돌 시간은 t이고 이 충돌 시간이 t예요.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요게 충격량이죠. 면적 이게 s래요. 문제 볼게요. 충돌 시간 t 동안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자, 보시면 처음에 어떤 속력으로 가다가 나중에 정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은 뭐 mv라고 칩시다.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된 거예요? 정지했으니까 0이 됐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점점 감소했겠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운동량이라 그랬어요. 운동량은 P는 mv예요. 근데 V가 0이 되니까, 그쵸? 질량이 0이 되는 건 아니고 V가 0이 되니까 감소했겠죠. 땡.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의 크기는 바로 뭐요? 이 넓이를 의미합니다. 이 넓이를 의미해요. 됐죠? 이 넓이를 의미하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S이다. 맞고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예요.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 볼게요. I는 FT예요. 그런데 면적이 S라고 그랬어요. 면적이 S예요. 맞죠? 힘이 F고요. 받는 시간이 라지 T예요. 이번에는 라지 T 이렇게. 맞죠? 이랬을 때 받는 평균 힘은 F는 T 넘기면 T분의 S예요. 이렇게. 그래서 받는 힘은 T분의 S이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